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면서 화면에서 만난 분들을 포함해서 다시금 제주 경제에 큰 위기가 직면을 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될 수 있도록 불편해도 모두가 방역수칙 꼼꼼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 혜택들의 만기일이 도래한 도내 업체들에게 또 숨통 트일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태풍까지 이번 주 참 정신없는 한 주 보내고 계신데요. 오늘 라이브팡 보고팡 팡팡 뉴스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식들 정리했습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를 지나가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조금 남겼어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진로 이스턴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태풍 얘기입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무사히 제주를 빠져나가긴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정전, 침수, 시설물 파손 등 제주성 곳곳이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호등과 가로수가 파손돼서 도로 위로 쓰러지는가 하면 도로에 있는 중앙 분리대가 휘기도 했고요. 아파트 외벽이 뜯기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에 신고 접수된 피해 사례가 140여 건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서귀포시 대정읍 등지에서는 정전 피해가 발생해서 8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처럼 좀 열이 많은 분들은 아마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또 태풍 바비가 매우 강한 태풍인데다가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가 이 태풍의 눈 오른쪽에 위치를 하면서 피해가 조금 클 거다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올라가면서 진로가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진로 이스턴 이렇게 네. 정했습니다.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바비, 중심 기압이 955 헥토파스칼에다가 반경 370km 그리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가 넘는 매우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을 해서 북상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 제주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마침 또 2012년 제주를 강타했던 볼라벤과 진로가 유사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진로가 서쪽으로 틀어지면서 피해가 훨씬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아마 키워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앞으로도 한두 개의 태풍이 제주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태풍 바비로 입은 피해 신속히 복구하고 또 다음에 있을지 모르는 기상특보에 미리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글자 그대로의 충실한 자가격리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가격리 하니까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네. 탐나는 제주 방송 끝날 때마다 좀 두근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데요. 사실 지난 방송을 했던 일주일 사이와는 지금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간간히 발생했던 이 코로나19 확진과 비교해서 이제는 제주마저 뚫렸나? 이렇게 느끼실 시청자분들 아마 많으실 건데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키워드 한 확진자의 해명에서 착안한 발언입니다. 네, 현재까지 제주에는 모두 35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9명이나 발생을 했어요. 일단 발생 현황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네, 이게 하루하루마다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광복절 서울에서 제주에 들어온 여성이 지난주 목요일 밤 27번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고요. 이튿날인 21일에는 확진자의 가족이자 그리고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는 여성이 28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접촉자가 약 189명에 달했는데요. 다행히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 주말과 휴일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이게 또 월요일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개척 교회를 다녀온 이제 70대 목사 그리고 자녀와 함께 수도권 지역을 다녀온 부부인 JDC 직원과 이 중학교 교사가 각각 30번과 31번 그리고 제주를 찾아온 인천의 시민이 같은 날 32번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하루 사이에 무려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이렇게 는 것도 조금 충격적인데 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지역 감염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N차 감염자가 발생을 했죠. 네, 드디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월요일 감염자 4명과 접촉한 2차 감염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70대 목사인 경우에는 부인이 그리고 JDC 직원인 경우에는 직장 동료가 각각 33번과 그리고 34번 확진자로 판명이 됐고요. 네. 어제는 34번 확진자가 들른
서귀포시 서홍동 지역의 음식점 주인이 또한 35번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은요, 지금 제주도청 홈페이지라든가 SNS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주는 이 개인 방역도 잘 됐고요. 시민들의 협조까지 좋아서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이 코로나 확진자의 관리 부실 문제와 그리고 여행 수칙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32번 확진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제주도민이 아니고 인천 시민분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거든요.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분 항공기를 타고 제주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왜 떠났는가 이걸 물어봤는데 이분 당사자 해명이 이렇더라고요. 자가격리를 인천에 있는 집에서 하라. 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자가에서 하라. 이렇게 오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충실한 자가격리를 하셨던 거죠. 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거나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면서 방역 당국이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강수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감염이 되거나 또 전파가 되면 과태료 외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법으로 사실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으로 개인 또 방역 철저히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볼게요. 주어 없는 해명입니다. 제가 키워드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시죠. 예, 이제 굉장히 재치가 있으시네요.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올해 광복절 기념 행사 논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동백꽃 배지를 착용하지 않고 일부러 착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4.3 유족회와 기념사업회 등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지사 노코멘트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마침내 원지사가 입을 여셨습니다. 지난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여기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동백꽃 배지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네, 의전 담당이 총무과장이다. 광복절에는 보훈 예식장 배지는 떼고 전부 안 달기로 얘기가 됐다. 혼자 달면 이상하니까 뗐던 거고 행사 끝나고 정상적으로 달고 다녔다. 축사에 대해서 공격할 게 없으니까 4.3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닌데 기자님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과도 아니고 유감 표명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화법의 이 문자의 나열. 네, 이 원지사님께서 가끔 사용하는 이 특유의 화법인데요. 이게 마침 꼭 주어가 없는 문장처럼 이 귀에 들려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로 정해봤던 겁니다. 네. 이성문 교육감과는 달리 결국 원지사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거부한 셈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광복절 배지 논란의 주인공 당사자 하면은 또 이제 바로 지금 총무과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이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파격 승진을 하셨다라고 해요. 원래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승진 최소 연한을 채워야 되는데 승진 연한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대리 형태로 특별자치행정국장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일부러 광복절 배지 논란에 이 총무과장이 총대를 맨 것을 두고 뭔가 이게 보상 차원에서의 승진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얘기하신 것처럼 광복절 동백꽃 배지 미착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을 또 파격 승진시켰다는 게 또 하나의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거 사실 네, 그렇죠. 원지사도 알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행보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만 더 짚고 넘어가 보죠. 어제부터 의사협회가 2차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현재 제주 상황은 조금 어떻습니까? 네, 의사협회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모두 사흘에 걸쳐서 2차 총파업을 이어감에 따라서 사실 다소간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서 지금 진행된 총파업인데요. 하지만 파업 규모는 예상보다는 좀 크지는 않습니다. 네. 도내 개인 의원 450여 곳 가운데 25일 기준으로 휴진 신청을 한 곳이 전체 개인 의원의 25.5%인 115곳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도내 모든 종합병원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찾아가시는데 뭐 불편은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제주도는 의사 추가 파업에 대비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또한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의사협회 파업으로 많은 혼선 또 우려가 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를 중심으로는 이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 중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에서도 N차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 확진자가 제주를 다녀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번의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개인 위생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탐나는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